출력 대박인데.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앰프 6P1 푸시풀 앰프입니다.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 위해서 설명을 드리고, 영상 후반부에서는 이 앰프를 조립하는 방법, 그리고 지금 뭐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6&6P1 요 앰프, 요 싸구려 78,000원? 예, 요즘에 더 싸게 살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요 앰프와 비교해서 어떻게 소리가 다른지, 뭐가 차이가 있는지 비교 청음하는 영상도 뒷부분에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얘랑 뭐가 다르고 소리가 어떤지, 어떻게 만드는지 이 영상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도록 그냥 하나로 영상을 다 통틀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앰프는 클래스 A 앰프라고 해요. 싱글 앰프, SE, 싱글 엔디드,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이건 장점이 뭐냐면은 만들기가 쉽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기를 소리가 굉장히 섬세하다, 재즈나 클래식 이런 곳의 음악을 듣기에는 최적의 앰프다. 단점도 있어요. 출력이 작아요. 그 단점이 보완된 회로를 요 푸시풀 회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요 관 안에 두 개의 증폭관이 있기 때문에 신호가 들어가서 한 번 증폭되고 두 번 증폭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쪽 두 개는 정류관이니까 소리랑 관련이 없어요. 이 앰프는 정류관을 쓰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진공관을 사용한 정류 방식이 아니라 다이오드, 브릿지 다이오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두 개의 정류 진공관은 빠졌고요. 그리고 푸시풀 회로는 좀 특이해요. 싱글 A보다. 신호가 하나 들어가면은 1차 증폭을 하고, 그리고 여기 하나 관이 또 있다 그랬잖아요, 내부에. 그 관을 통해서 페이즈 인버터, 그러니까 신호 분리를 해요. 분리가 돼야 된 신호를 이쪽 서로 주면서 푸시풀 밀고 당기면서 서로가 이를 분담한 다음에 합쳐져서 나가는 거예요. 푸시풀 앰프가 개발된 역사를 살펴보면은 효율을 잡아서 출력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회로입니다. 이 앰프가 그 완음 플레인지 스피커를 기준으로 보면은 거실에서 풀 볼륨으로 놓으면은 어느 정도 들을만 해요. 근데 살짝 아쉬운 감이 있어요. 특히나 이쪽 입력단을 전용 오디오 소스기가 아니라 뭐 아이폰 같은 거 연결해서 들으시면은, 국내에서 발매된 스마트폰은 이어폰 출력에 제한이 있는 거 아시나요? 네, 이 우리나라 법 때문에 그런 거 여기서 연결해서 쓰시면은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출력이 작다고 느껴질 때 있어요. 전용 소스 기기를 쓰면 그나마 좀 괜찮은데, 이 6P1 요 푸시풀 같은 경우에는 70평대 이상 아파트의 거실에서도 쓸만할 정도의 고출력이 나옵니다. 네, 출력이 그냥 시원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지난 6P1 싱글 앰프의 가장 큰 차이점은 PCB를 썼다는 거예요. 조립하기 전에 굉장히 빨리빨리 조립할 수 있겠구나, 오히려 이게 진정한 초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구매를 했는데, 이게 웬걸, 박스 안에 요것만 딸랑 들어가 있습니다. 예전에 6P1 싱글 만들 때 있었던 이런 레이아웃 정보가 없어요. 요것만 있습니다. 요것만. 그래서 제가 판매자한테 좀 정보를 좀 달라 메시지를 남겼더니 이메일로 사진이 잔뜩 오더라고요. 그래서 판매자가 되게 친절하구나. 사진을 딱 열어봤는데 이 앰프 회로랑 전혀 상관없는 쓰레기 파일만 보내줬어요. 와, 그래서 뭐 그래도 어쨌든 PCB니까 뭐 만들 수 있겠지, 뭐 그래도 쉬운 거 아니야? 라고 시작을 했는데, 헷갈리는 부분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 아마 저는 제가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초보자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조립할 수 있는 정도인지 아닌지를 중요하게 보거든요. 저는 예전에 회사에서 일할 때도 그런 분야에서 일을 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이것만 보고 조립이 가능한 수준인가라고 봤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전문가분들한테는 뭐 너무나 쉬운 그런 부분이겠지만은, 초보자분들한테는 아마 그 부분을 못 넘어서 못 만들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부분이 여기 220V 처리하는 부분이랑 각 선의 정확한 연결법, PCB에서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는지, 선을 어느 선이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가격은 14만 몇천 원 정도 들었어요. 배송비까지 알리에서. 그리고 배송해서 오는 데는 열흘 정도 걸렸습니다. 글쎄요, 예전에 6P1 싱글 앰프 만들 때 78,000원, 지금 뭐 가격이 좀 더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싸게 진공관 앰프를 아주 명기를 78,000원에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싶진 않습니다. 아주 쉽게 이 자작에 입문할 수 있는 키트, 그 이상 가치를 부여하고 싶진 않아요, 사실. 하지만은
좀 소출력 앰프에 대한 좀 갈증이 있으셨던 분들은 정확하게 6F2, 6P1 앰프를 한번 도전해 보신다면은 출력에 대한 갈증은 없으실 것 같아요. 물론 이 영상 하나로 모든 거를 다 찍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이 푸시풀 앰프는 바이어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측정도 해야 되고 조절도 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일단 요 기본 회로대로 조립하는 영상 뒷부분의 조립법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예전에 만들었던 6P1 싱글 앰프와 소리가 얼마나 다른가, 그리고 출력이 얼마나 다른가 좀 설명을 비교할 수 있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앰프는 제 방에서는 출력을 반 이상 올리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소리가 커요. 파워 트랜스포머, 이거 뭐지? 출력 트랜스포머, 이게 자잘한 부품들. 자, 마스크 쓰고 작업하라는 건가요? 그리고 이거 PCB 버전입니다. 딸랑 회로도만 들어있어요. 여기 찍혔냐 여기? 에헤이. 파워 트랜스포머, 이런 거를 한국말로 입형이라 그러나 입형. 이렇게 큰 구멍 안으로 싹 들어가는 걸 두 개. 옆판이 이게 도장이 돼 있습니다. 공간이 자, 캐패시터 볼륨 이게 기판 형식으로 만드는 거. 진공관 한번 까볼게요. 자, 일단 6F2 진공관을 초단관과 위상 반전단으로 쓰고 있어요. 근데 뭐 지금 제가 진공관 테스터가 있는 게 아니라서 완벽한 검수는 못 하겠지만은 그냥 육안상으로 색깔이 이렇게 허옇게 된 부분 있지 않은지, 깨진 부분 있지 않은지 이런 것만 뭐 확인해도 기본적인 확인은 됩니다. 그리고 6P1이 푸시풀로 2개씩, 한 채널에 2개씩 들어가요. 깨진 게 있지는 않은지 핀 상태도 확인해보고, 이게 뭐 가격인지라 이게 페어로 된 6P1인지는 저는 알 길이 없어요. 리뷰를 많이 보니까 전해 캐패시터, 이 동그란 원통 타입 전해 캐패시터라고 그러는데 이 캐패시터가 찌그러져 가지고 온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문제가 없네요. 볼륨. 이거 단수가 있는 거네. 따다다다다다다닥 돌아가는 겁니다. 예전에 싱글 6P1 싱글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고급 제품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정류관을 대신할 다이오드죠. 브릿지 다이오드. 중간 소켓 6개. 그리고 이 커플링 캐패시터 맞나? 이하로 MKT 뭐 써있는데, 부품 좋고 나쁘고는 지금 조립하면서 거론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볼륨 넉, 자, 저항 영어로 좀 써주면 안 되나? 메인 스위치, 좀 용량이 큰 저항, 여기 3개. 스피커 터미널 6개. 그리고 RCA 입력, 종 볼트 너트, 고무발, 그리고 220V 입력, 전선 조금 있고, 수축 튜브, 집 타이가 조금 들어가 있고, RCA에서 입력될 때 이 쉴드 선이죠. 좀 만족스러운 게 요게 들어있네요. 이거 고무 그로맷인데 전선을 통과할 때 여기가 왔다 갔다 하면 전선이 벗겨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사이에 고무를 끼워서 많이 하는데, 전반적으로 예전에 6P1 때보다는 부품의 패키징이라든지 조금 세심한 신경을 쓴 것 같아요. 이런 저항의 리스트를 따로 뽑아주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도장이 돼 있는 것도 그렇고요. 잠깐만, 근데 왜 이건 왜 5개지? 줄라면 6개를 줘야 되는데 5개만 줬네요. 아닙니다. 4개만 주면 되는데 하나를 더 줬네요. 아이고,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조립하기 전에 저항과 캐패시터를 간단하게, 뭐 스위치도 마찬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영상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니까 영상 여기까지 찍고 검수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든 저항들을 다 측정을 해봤습니다. 비교를 해가면서 위에다가 다 써놨습니다. 2W, 30K 이거 다 써놨어요. 여기다가 캐패시터도 다 재봤는데 원통 타입의 전해 캐패시터는 좀 오차가 조금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거의 뭐 오차 안에 드는 양품의 캐패시터가 다 온 것 같고, 그리고 커플링으로 쓰는 것도 캐패시터를 쟀는데 다 값이 정상으로 나와요. 아무래도 좀 신호부에 쓰이는 거다 보니까 조금 좀 그래서 제가 값을 정확하게 써놨어요. 99.7, 100.8 나노 페럿 단인데요. 나중에
장착할 때 그래도 좀 채널당 좀 이게 조금 맞춰가지고 좀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의미는 있을 것 같진 않아요. PCB 먼저 조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저도 좀 오랜만에 PCB 조립해보네요. 근데 제가 알기로 이 PCB에서 다 완성이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이 진공관 소켓이 여기 들어가긴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지만은 여기 히터 와이어링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여기서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값들이 보이는 상태에서 일단은 큰 것부터 2W 짜리부터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써 있어요. 2W 20K, 2W 27K. 저항의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2W짜리 제일 큰 거, 그 다음에 1W, 그 다음에 0.5W. 다리만 쭉 꽂아 놓은 상태에서 확인을 하고 나중에 납땜을 하는 게 낫겠죠? 그 다음에 1W. 야, 1W랑 0.5W는 사이즈로 구분이 좀 그러네. 그냥 겹치는 값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다행히도 1W하고 0.5W는 겹치는 값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값만 보고, 와트가 아니고 값만 보고 꽂으면 될 것 같아요. 10K.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자, 300K가 있는데 여기 뭐 구멍이 하나 더 있으면 중간에 여기는 없는데. 캐패시터까지 다 꽂고 납땜을 한 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은 일단 납땜을 다 했습니다. 캐패시터를 꽂아볼 텐데요. 표시가 다 돼 있어요. 22 마이크로페럿 400V. 실제 스펙은 450V째가 들어 있습니다. 띠가 있어요. 여기 이게 마이너스입니다. 요 다리가 마이너스, 띠가 없는 쪽은 플러스. 그리고 여기도 표기가 돼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쪽을, 그리고 다리가 긴 게 플러스예요. 플러스 쪽을 꽂으시고 마이너스. 그게 뒤집히면 안 돼요. 얘는 정말 안 됩니다. 슬슬 뭔가 회로가 되는 느낌입니다. 100나노페럿 0.1 마이크로페럿이 6개가 들어가 있는데, 자, 이게 6개가 필요한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정말 무의미한 짓 같지만은 나름 맞춰보겠습니다. 나름 비슷한 값끼리 양쪽으로 쫙 이렇게 끊어주시면 됩니다. 오, 예쁘게 나왔네요. 100나노가 0.1 마이크로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0.1짜리 두 개. 이 PCB가 나 이래서 싫어. 이게 한번 찾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뭔가 회로도가 안 맞아요. 여기 다른데. 소켓을 이쪽으로. 왜냐면 이게 나중에 합판으로 들어가고 위쪽에서 증후관을 꽂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 간격을 잘 맞춰서 꽂아야지 들어갈 것 같아요. 간격을 요리조리. 좋아요. 예쁘네. 우여곡절 끝에 조립은 했어요. 자, 보시다시피 이 회로도만 존재를 하고요. 다른 레이아웃 같은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PCB에 모든 소자들의 이름이 프린트 되어 있긴 하지만은 아마 초보자분들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좀 해보면서 연결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카메라로 담질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신 제가 차라리 그 시간 동안 제가 이걸 그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보고 그대로 연결하면은 정확하게 다 써놨습니다. 제가 여기다 뭘 연결하고, 여기 패러도에서는 설명이 조금 누락된 부분을 이걸로 보충을 하고 주의사항도 이렇게 써놓고. 그러니까 이 파일은 영상 밑에 영상 정보란 더보기 누르시면은 아마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올려놓을게요. 누구든지 쉽게 조립할 수 있도록 제가 아주 그냥 다 써놨어요. 이거로 아주 구체적인 영상은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PCB가 얘랑 좀 다른 부분이 여기 입력단에 캐패시터 두 개가 또 들어가요. 뭔가 이유가 있어서 넣은 것 같긴 한데,
그냥 똑같이 했습니다. 그냥 여기다 연결해서 했고요. 그리고 PCB에 증공화 소켓 연결하실 때 이 위에다 얹으면 안 돼요. 반대쪽에다가 하셔야 됩니다. 이거 빼내느라고 아주 힘들었어요. 이 흡입기를 사용해가지고 겨우겨우 다 빼냈긴 했는데 아주 이게 완벽하게 납을 다 털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빼내는데 아주 힘들었어요. 그래서 막 어기고 막 진 이기고 하면서 빼가지고 혹시나 조금 어디 손상이 있지 않을까 PCB에 전원 넣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각오를 하고 있어요 지금. 뭐 그거 말고는 PCB 부분은 뭐 고민 없이 그냥 붙이시면 돼요. 그리고 국내 조립하신 분들도 몇 분 있는 것 같은데 찾아보니까 조금 달라. 최대한 저는 이거랑 이거는 비교를 해보면서 이 버전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제일 큰 저항 3개가 붙는데 이 저항은 이거예요. 평활 회로에 들어가는 저항, 뭐 초크 대신 저항을 쓰기도 하죠. 그리고 여기 이 두 저항은 캐소드에 6P1의 캐소드에 들어가는 저항입니다. 좀 중요해요. 이 바이어스에 관련된 저항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오늘 다루진 않고 별도의 영상으로 회로를 설명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항들은 PCB에 올라가기에는 덩치가 좀 커요. 그래서 별도로 샤시에 바로 장착이 되고, 그리고 요 볼트가 저항 구멍에 안 들어갑니다. 저항 구멍이 너무 작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드릴로 구멍을 살짝 넓혀가지고 장착을 했다는 점도. 트랜스포머 부분을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좋은 거예요. 110V와 220V를 동시에 쓸 수 있는 트랜스포머입니다. 그런데 결선 방법을 맞춰야 돼요. 홍, 흑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여기 홍, 흑 요거 두 개를 붙이고 요거 두 개를 220을 넣는 순간 여기 퓨즈가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아이고 제가 바보 같은 실수를 했죠. 위에 거 중에 흑, 밑에 거 중에 홍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붙인 다음에 테이프로 절연 수축 테이프로 이렇게 감싸놨고요. 나머지 요 위에서 빨간 거 밑에서 하얀 거가 220이 들어가는 거다. 근데 220이 그냥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 전원 선 통해서 스위치 통해서 이렇게 입력이 되는 그런 요거 PDF에 제가 다 그려놨습니다. 요 녹색선 요 두 개는 2차 측 230V 회로예요. 그래서 여기 브릿지 다이오드를 통해서 정류가 돼서 이렇게 나가는 회로고요. 그리고 이쪽 스피커 터미널 배선은 사실 뭐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터미널 연결하시고, 근데 단지 터미널 연결하실 때 저번에 우리 6P1 앰프 만들 때도 똑같았는데 절연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과 여기 샤시가 붙으면 안 돼요. 검은색이 여기 0옴, 노란색 4옴, 그리고 녹색 8옴. 8옴은 네거티브 피드백이 걸려요. 그래서 8옴 부분은 다시 여기 보시면 LNF, Left Negative Feedback의 약자입니다. LFN에 들어가고, 이쪽 채널은 라이트 채널은 RFN, Right Negative Feedback 포트에다 연결해 주시고요. 자, 출력 트랜스포머 1차 측에 P1, P2, B 플러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1차 트랜스포머의 극성이거든요. 트랜스포머에 붙여있는 스티커를 보면은 파란색이 P1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P1이 여기로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1 부분에 노란색, 그리고 B 플러스 부분에 빨간색, 그리고 P2 부분에 파란색,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270옴 저항은 여기 못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너무 커가지고. 대신 여기 270옴이라고 써져 있는 포트에서 여기로 나옵니다. 여기도 270옴에 대해서 여기 나오고, 그리고 가운데를 선을 완전히 붙여줬어요. 왜냐면은 물론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당연히 뭐 여기는 없죠. 여기는 당연히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뭘로 썼냐면은 여기 부분에서 일어나는 그라운드의 집합소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그라운드가 어디서 오느냐? 요선, 요선도 그라운드입니다. 그라운드인데 단지 얘는 바로 가지 않고 캐패시터에 마이너스 터미널을 붙였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터미널에서 캐패시터의 마이너스 터미널에서 일로 들어오고, 그리고 여기도 그라운드가 하나 있어요. 노란색 중간에 있는 거 그라운드가 들어가고, 또 스피커 터미널의 마이너스도 그라운드로 들어가고, 그리고 220V 입력단에 있는 요 그라운드 터미널도 여기로 가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그라운드 터미널이 선 하나로 여기 마이너스라고 써져 있는 포트 연결돼요. 자, 이 PCB에는 그라운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요 점을 중심으로 그라운드가 모두 다 여기 가운데 점으로 다 모여요. 네, 쫙 다 모입니다. 다 안에서 내부적으로 다 돼 있는 거죠 이미. 그리고 아마 제 기억이 이거 같아요. 요 볼트가 샤시하고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별도의 스타 그라운드 1점 접지라고 하는데 샤시에 포인트를 딱 붙이는 그라운드는 자동으로 요 볼트를 통해서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이게 아니었다면은 뭐 이런 볼트 하나를 제가 그라운드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그것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쪽 배선은 아까 요 그라운드 선 빼고는 히터 배선이에요. 자, 히터는 PCB의 레이아웃 패턴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진공 구간끼리의 히터 배선은 별도의 선을 연결해 가지고 두 개가 들어가고 다시 또 두 개가 분기돼 가지고 또 넘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분기해서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검은색 선 두 개 6.3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여기 두 개가 입력되고 쫙 여기까지 넘어갑니다. 6P1의 히터 전압을 여기다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노란색 두 개도 꼬아가지고 이건 뒤편에 6F2의 히터 전압을 여기로 들어갔습니다. 여기 그래서 들어가고 또 분기가 돼가지고 꼬아가지고 또 여기까지 넣어주고요. RCA는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이것도 샤시하고 절연이 되도록 요 플라스틱 와셔를 중간에 잘 설치를 해주시고요. 근데 이게 좀 약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 연결하다가 이거 부러졌어요. 여기서는 그 동봉된 쉴드 선을 써야 되겠죠. 요 가운데 그리고 빨간 선은 요 주둥이 그리고 흰 선도 여기 주둥이 연결되고요. 그리고 이 선이 볼륨으로 들어갑니다. 볼륨이 이게 계단이 져 있어요. 따따따따따따따따 PCB에 먼저 볼륨을 납땜을 하고 그리고 거기 써져 있는 그라운드 레프트 인 라이트 인 연결하고요. 그리고 레프트 그라운드 레프트 아웃 라이트 아웃 신호를 다시 실드 선을 써 가지고 PCB에 여기도 써져 있습니다. 그라운드 라이트 인 레프트 인 여기다 이렇게 연결하시면은 볼륨 배선은 끝납니다. 이 부분은 예전에 6P1에 비해서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편해졌어요. 평활회로에서 만들어진 고전압은 B 플러스 전압이라고 하죠. 보통 이 전압은 여기에서 일로 들어갑니다. 여기 플러스라고 딱 써 있어요. 써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플러스라고 써 있는 부분으로 여기서 일로 입력이 돼요. 제가 이거 삐뚤어진 게 아니라 제가 일부러 이렇게 붙인 거예요. 이쪽에다가 이렇게 자리가 안 나와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피해야 되고 여기도 피해야 되고. 자, 이거 답니다. 단점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역시 PCB입니다. 나는 이 진공관 앰프에서 PCB의 장점을 전혀 모르겠어요. 딱 하나가 있었죠. 아무 생각 없이 여기 써져 있는 소자의 값대로만 연결하면 된다. 지금 선이 여기도 연결되어 있고 또 위로도 연결되어 있고 온갖 에서 다 나온 선들이 만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PCB를 드러내야 될 때, 저항을 떼내야 될 때, 납흡입기로 했는데 잘 안 빠질 때, 볼트를 몇 개를 풀어내야 됩니까? 일단은 그래서 12개를 풀어내야 돼요. 이 선들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뒤집어서 작업을 해야 되고 다시 또 12개를 박아 넣어야 되고. 근데 하드 와이어링으로 되어 있으면은 이런 작업을 전혀 할 필요 없이 바로 뒷판을 뜯자마자 인두를 대고 바로 떼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과연 PCB로 작업을 했을 때 이게 편한가? 물론 아주 집적도가 높은 그런 현대적인 회로에서는 PCB밖에 조립을 못하는 상황이겠죠. 인간이 조립을 하기에 너무 작으니까. 근데 이 정도 레벨에서는 PCB보다는 하드 와이어링이 편한 것 같아요. 조립도 편한 것 같아요. 소리가 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소리가 어떻게 날지 모르겠는데 일단 전원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오우. 어우, 출력 대박인데.